부동산 상승이 건강하게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하게, 기이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단단한 지반이 없다는 겁니다. 밑에.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올라타면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면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수천 수억을 잃게 되는데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져요. 현 정부는 이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현재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집 마련, 갈아타기, 똘똘한 한 채 장만 등을 고민했던 수요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향후도 더욱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숨기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몰라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셔서 피 같은 내 돈을 지킬 수 있게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심리입니다. 부동산의 심리작용이죠. 기존에는요, 경기 침체, 정치적 불확실성,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 등을 인해서 불안 심리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을 사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누가 준비 땅 하고 출발하면 나도 따라가야지 등의 생각을 가지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자마자 이제 바닥을 찍었다. 드디어 우리가 출발할 시간이다. 민주당 들어서면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 그냥 우리 바로 사자. 이제 출발하자 라고 해서 앞에 한 사람이 뛰니까 갑자기 우르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죠. 현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정책보다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수요를 충족시켜 주겠다, 이런 식의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단지 및 노후된 빌라들이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로 인해 기대 심리를 선반영하여 현재 매수 상승 추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 및 목동 같은 노후도를 충족한 지역은요, 이미 그 가능성을 선반영해서 가격이 현재 우상향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하 및 공급되는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는 금리와 유동성이죠. 현 정부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무시하고 추가 하락을 통해 2.5%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하락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 예정이죠. 자, 그 이유로는 현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5곳 중에서 3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으며 각종 기업들 또한 구조조정과 폐업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 정부는 돈을 풀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죠. 근데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며 자산 가치 상승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정부 때 충분히 배웠죠. 결국 심리적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으로 현재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으며 거기다가 재건축 기대감, 더 나아가서는 풀리는 유동성과 낮아진 금리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이번 상승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 상승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추가 규제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비조정 지역들을 조정 지역 및 투기 지역으로 변경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러면 강력한 세금 규제 및 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려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요, LTV 최대 80%까지 받아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하려는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대출 한도는 40%대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내 집 마련부터 갈아타기까지 전부 불가능하게 돼버리죠. 또한 세금 중과까지 적용되기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꺼내들 규제 카드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를 통한 단타 수요의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초환이라고 부르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눌러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부동산 규제를 통해 풀리는 유동성을, 자산의 쏠림을 조금이나마 막으려고 분명히 규제가 발표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예고되어 있는 순서이며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버블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경제 상승장에 있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일부 불안 심리와 풀리는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 가치 상승은 언제든지 꺼져버릴 수 있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미친듯이 영끌해서 내 집 사보자, 이런 식의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요, 버블이 언제 꺼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산 금액이 가장 꼭지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 투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악재는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요, 대한민국 내수 경기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관세를 부과로 제조업의 수출 물량의 감소는 기존 대비 2에서 30%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기업들도 수출 경기 악화로 구조 조정 및 사업체 축소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어 서민들의 소비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게 되죠.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폐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거리에 나가보세요. 상가 세 곳 중에 한두 군데는 공실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 피해는 상가 주인들이 전부 받게 되죠. 영끌받아서 산 상가가 비어있다 보니까 담보대출 받은 이자를 내지 못해 결국 최종적으로 경매시장으로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제조업에서 자영업자, 이 모두가 전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한정 부동산만 올라갈 것이다, 지금 고점에 매수해서 기회를 보자, 이런 비상식적인 불패 신화를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추경 30조를 확정지었습니다. 추경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처럼 살기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세금 더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국채를 발행해서, 즉 돈을 그냥 찍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 시기마다 매번 나오는 상비약 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 돈은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10에서 50만원까지 소득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 중 장기간의 대출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탕감시켜주는 것까지 사용될 예정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대박 아니냐? 최고다, 꽁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돈이 풀리는 것은요, 정확하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요, 국민들이 일정 부분의 돈을 지원받아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돌리는 시기가 될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반대로는 풀리는 유동성으로 인해 실물자산 가치는 반등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자재, 의류품, 심지어 주거 생활비까지 전부 반등하게 됩니다. 공짜 돈을 받아 사용할 땐 좋았지만 이후 치솟는 물가 때문에 더욱 서민들은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베네수엘라 국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내서 국민들을 나눠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일을 하지 않아도 배급을 해주니까 국민들은 그냥 놀고 먹습니다. 이러면요, 국가는 성장 동력을 잃어 결국 침몰하게 되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무한정 돈을 풀어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향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대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제적인 이슈도 매일같이 터지고 있죠.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실제로 폭격까지 가했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가 상관이 있어? 달라질 게 있어?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니죠.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유엔 결의나 의회 승인도 없이 미국이 단독적인 선택으로 이란에게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런 국제법 위반으로 중동에 대한 전쟁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분위기 고조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금융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가할 수도 있죠. 한마디로 지금은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IMF급 경기 침체, 현재 막대하게 풀리는 유동성으로 인한 거대 인플레이션 쓰나미, 국제 정세 불확실성, 또한 향후 발표될 부동산 규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을 추격 매수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4%대를 기록하고 그로 인한 자산 가치의 자연스러운 상승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 드릴 거예요. 그래, 추격 매수 하셔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죠. 절대 고가 매수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가능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 공매, 신탁, NPL의 시장은 이게 가능합니다. 왜? 시작부터 고가에 매입하는 게 아니죠.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반값에 사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가, 안전한 내 집 마련 전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고점에 사서 무한정 올라가길 기다리는 투자가 아닌 시작부터 세일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기에 하락장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익을 잡아놨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통해 안전한 수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절대로 제값 주고 부동산을 사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제가 위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기회가 움직이는 경매 시장에서 보다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평생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조기 마감될 수도 있는 점도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말씀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거짓 없는 상황과 아주 쉽게 팩트 정리하여 실시간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위기에서도 기회로 바꿔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걸 이겨내고 있고 달리고 계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멘티분들 전부 다 응원하며 제가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요점 정리하면 이런 거죠.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자산가치 상승은 아주 좋고 건장한, 아주 건강한 자산의 상승입니다. 근데 지금은 건강하지가 않죠. 내수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제 정세도 좀 불안하고요. 근데 그냥 불안 심리, 그냥 풀리는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가치는 이 원 가격의 버블이라는 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 버블은 언제 무너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점에 매입하시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사지 마세요, 제발. 왜 추격 매수합니까? 왜 고점 매수합니까? 왜 불패 신화를 믿습니까? 지옥을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피 같은 내 돈 싹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은 고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요만큼의 불꽃도 우리 폭탄에다가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내가 산 게 막차예요. 고점이라고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점에 사지 말고, 버블에 사지 말고, 현 시세에 사지 말고, 그냥 이 버블이 끼기 전에 금액, 아주 저렴했던 금액, 시작부터 30%, 50% 반값에 살 수 있다면 이건 기회죠. 지금에 사시려는 분들에게 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저렴의 기회예요.
단타도 초단기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공매, 신탁, MPL을 통해 안전마진을 처음부터 잡고 들어간다면 이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가 움직이는 이 경매 시장에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유님이 얘기하죠. 대장이 형 기승전 경매 대장 역시 그죠? 그럼 경매 채널인데 기승전 경매죠. 기승전 뭐 하겠어요? 그럼 우리도 예상하셔야죠. 제가 뭘 얘기하면 라이브 방송 얘기하면 마지막에 경매 얘기가 나오겠네 이런 거. 오늘은 어떻게 경매를 포장할까?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다 경매는 어떻게 나갈까? 요런 재미를 챙겨보는 것도 제 채널입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궁금해요. 이렇게 내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경매를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죠? 근데 항상 자연스럽게 잘 얘기해. 왜? 프로잖아요. 경매 유튜브 1등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완전 프로죠. 그래서 항상 잘 풀어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항상 경매인들은 부동산 투자의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두에 서서 압도적인 수익 연결해 보도록 하시죠. 아니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그죠? 오늘 좀 뭐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머리를 원래 여기 다 이렇게 좀 내리는데 여기를 그냥 끝까지 올려버렸어. 이마를 확 까버렸어요. 왜? 하도 가발이라고 하시니까 이마나 더 봐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마나 더 올렸죠.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좀 환해졌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는 좀 잘 먹혀요. 실제로 얼굴이 궁금하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월 정기적으로 특강을 진행하니까 특강 참석해서 제 얼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의 호비님이 대장님 보고 경매에 온 가족과 함께 사는 꿈을 꿔봅니다. 꿈을 꿔야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야 실행에 옮깁니다. 머리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결국 행동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꿈을 꿔야 돼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목적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속 꿈을 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계획이란 걸 세워요. 계획을 세우면 다음날 그거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표지에 가까워지는 거죠. 보니의 호비님, 가족들과 함께 사는 내 집 마련 응원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확하게 드렸죠. 어려운 시기이고 근데 이렇게 위기일 땐 누군가는 기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가격 올라갈 거예요. 왜? 돈 풀면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돈 풀고 금리 하락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고점 매수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멘티분들 부동산 상승이 건강하게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하게, 기이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단단한 지반이 없다는 겁니다. 밑에.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올라타면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면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수천 수억을 잃게 되는데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꼭 안전마진 확보를 통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추후에 하락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안전마진 30%에서 50%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단 30에서 50% 잡아낼 수 있는 나만의 기술력이 있다, 경공매 신탁 MPL을 통해 알짜배기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 그럼 기회입니다. 계층 이동을 통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랑 같이 함께 잘 전진해 보도록 하시죠. 제가 두 손 꼭 잡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가치가 뛰어나고 양질의 영상들로 지속적으로 보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답드리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라이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